자, 2차 방식 활용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활용 문제는 우리가 많이 어떤 식으로 접근했냐면 글로 되어 있는 어떤 문제를 이제 식으로 만들었지. 그리고 이제 푼 다음에 식에서 길이면 음수가 답이 나올 수는 없잖아. 그래서 문제의 뜻에 맞게 어떤 답을 둘 다 되는지, 만약 두 개가 나온다면 하나만 답이 되는지, 때론 답이 해가 없다가 될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그런 것들을 찾아주는 거야. 그래서 일반적인 푸는 방법 자체가 뭐 어떤 값을 가로값이냐, 세로값이냐, 높이냐, 뭐 다양한 어떤 물건의 개수냐 등등 미지수로 x를 놓아야 되는 거야, 뭔가를. 근데 문제를 식을 잘 세울 수 있는 미지수를 어떤 특정 대상을 x로 놓겠지. 그러고 나서 이제 문제의 뜻에 맞게 방정식을 세우는 거고, 그 다음 이제 풀어주는 거고, 그 다음에 그 구한 것 중에서 누가 답이 되는지를 최종 확인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방정식 푸는 거랑 똑같은 거야. 단지 식을 만들어서 풀어야 되는 거야. 보통 방정식은 식을 주고 풀으라 했잖아, 맞지? 자, 그래서 2차 방정식에 이제 뭐 활용해서 자주 다루어지는 몇 가지 어떤 이제 활용 문제의 사례들이, 첫째는 뭐냐면 두 자연수, 뭐 연속하는 두 자연수 막 이런 문제를 주기도 해. 연속하는 두 자연수라고 하면 어떤 미지수를 하나를 x로 놓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 왜 펜이 안 움직이니? 어떤 하나를 x로 놓으면, 잠깐만요. 얘 펜이 안 움직이니까 끄다가 새로 켜자. 그래서 x로 놓으면 연속 하나니까 다른 하나는 당연히 x 플러스 1이 되는 거야. 왜냐면 x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x로 놓은 거고, 첫 번째 수를 x로 놨다면 두 번째 수는 연속 하나니까 x 플러스 1로 놔도 되고, 혹시 어떤 친구는 선생님 저는 그 이전의 수를 놓을 거예요. x 빼기 1로 놔도 연속하는 두 자연수 맞아 안 맞아? 맞습니다. 이렇게 놓든 관계없어요. 단 문제를 풀었을 때 이렇게 놓으면 나는 둘 중에 작은 수를 구하게 되는 거야. 그럼 그 다음 수는 하나 큰 수를 선택해야 될 것이고, 이렇게 놓으면 나는 이걸 구했으니까 그럼 내가 원하는 찾는 수가 그 아래에 있는 두 개의 수라면 하나 작은 수를 찾아야 되겠지. 그래서 문제에서 일단 기준을 일단 잡는 게 중요하다는 거. 그 다음 우리가 1부터 n까지 합을 구하는 문제는 2분의 n 플러스 1 어떤 이런 공식을 가지고 구해. 예를 들어 1부터 5까지 합을 구하라.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는 하면 뭐 이렇게 구할 수도 있어. 짝을 지으면 6이고, 짝을 지으면 6이니까 6이 12 더하기 3이니까 15. 좌우 대칭 구조라서 그래. 가운데가 이제 짝이 남으면 따로 더해줘야 되는 거고. 근데 1부터 100까지 합을 구하라고 해. 이것도 마찬가지로 좌우 대칭 구조니까 1부터 100, 1과 100을 더하면 101이고 2랑 99를 더하면 101이고 이런 식으로 총 100개니까 세트로 만들면 50하고 51이 마지막 세트가 돼서 101이야. 그래서 이걸 곱하기로 만들면 101이 50세트가 있다. 그래서 5050 이렇게 답을 구할 수도 있어. 그런데 1부터 n까지의 자연수의 합을 구하라 하면 일반적으로 공식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이 합을 모르니까 우리는 어떤 k라고 하면 이 k라는 데를 즉 한 번 더 등장을 시키는데 거꾸로 적는 거야. 100 더하기 99 더하기 이런 식으로. 그리고 두 식을 더해버리는 거야. 연립방식처럼. 그럼 k를 두 배 한 수는 101, 101, 101. 101이 100번 있는 거야. 그럼 101 곱하기 100이 되겠지. 그래서 k라는 것은 2분의 100 곱하기 101이 되는 거야. 그럼 이거를 일반화시키면 우리는 1부터 100까지 합이 그랬다면 1부터 n까지 합이라면 즉 100 대신에 n을 넣으면 되겠지. 100 대신에 n을 넣으면 되겠지. 그래서 2분의 n 더하기 1이라는 공식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1부터 만약에 41까지 합을 구하라. 2분의 n 플러스 1 그래서 약분하고 21 곱하기 41을 하면 1부터 41까지를 다 더한 답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앞으로 계속 자주 쓸 거니까 외워주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N각형의 대각선의 개수. 우리는 삼각형이라는 거는 대각선이 없어.
대각선은 언제부터 나오냐면 사각형부터 나와. 대각선은 가장자리 테두리, 즉 모서리를 제외하고 한 꼭지점과 다른 꼭지점을 연결해서 그 어떤 다각형의 내부를 통과하면서 연결되는 선을 대각선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사각형에서는 대각선이 두 개가 나오거든. 오각형에서는 대각선이 몇 개 나올까?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다섯 개가 나와. 오, 개수가 확확 많이 나온다, 맞지? 그럼 이거를 이제 일반화시키면 어떻게 일반화시키냐면 우리는 이 한 꼭지점에서 긋는 대각선의 개수는 자기 자신과 옆에 있는 꼭지점을 두 개를 제외시키면 총 꼭지점 세 개를 제외시킨 곳으로 대각선을 그을 수 있어. 그래서 그거를 사각형이면 3을 빼야 되는 거야. 이게 한 꼭지점에서 긋는 대각선의 개수야. 그런데 꼭지점이 총 몇 개가 있냐면 4개가 있거든. 그리고 이 꼭지점에서 이쪽으로 반대로 꺾게 되면 중복이거든. 그래서 2로 나눠주는 거야. 그래서 이걸 일반화시키니까 사각형이었잖아. 4에다 n을 바꿔주면 2분의 n 빼기 3이 대각선의 총 개수를 구하는 공식이 되는 거야. 그럼 오각형에서 먹혀드는 거 한번 볼까? 2분의 오각형이니까 한 꼭지점에서 긋는 대각선의 개수는 3을 뺀 거였고 꼭지점의 개수가 5개였고 양쪽으로 왔다 갔다 껐기 때문에 중복이니까 2로 나눈 거야.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2니까 약분시켜버리니까 5개. 실제로 그림을 그려봤더니 5개 맞아 안 맞아?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각선의 개수를 구하는 공식도 너희가 이미 중학교 1, 2학년 때 배웠던 거야. 지금 다시 한 번 더 나왔습니다. 2분의 n 빼기 3이다. 그 다음 연속하는 두 정수는 x 플러스 1 또는 x 마이너스 1x로 놓는다. 왜 그런지 알겠죠? 세 정수는 x 빼기 1, x 플러스 1로 놓는다. 보통 우리가 문제를 풀 때 가운데 거를 x로 놓는 게 편해. 물론 선생님 저는요 x 플러스 1, x 플러스 2 이렇게 세 개 놓을 건데요. 그래도 관계 없습니다. x를 구하면 나머지 두 개는 자연히 나오니까. 됐어요? 물론 이거를 선생님 저는 x 빼기 2, x 빼기 1, x를 제일 큰 수로 놓을게요. 그래도 관계 없습니다. 대신에 찾아주고 나서 마지막에 답을 마무리할 때 x를 여기다 넣으면 제일 큰 수니까 한 개씩 빼서 답을 세 수를 찾아야 되고 이건 x를 넣으면 하나씩 더해서 나머지 두 수를 또 찾아야 되는 거고. 근데 계산은 누가 쉽냐? 가운데 수를 x로 넣는 게 계산할 때는 가장 쉽습니다. 왜 그러냐면 좌우 대칭 구조이기 때문에 만약에 세 수를 다 더하게 되면 1과 마이너스 1이 사라지면서 xxx니까 3x라는 수로 즉 상수가 사라지니까 숫자가 계산이 쉬워져.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연속하는 세 수일 때는 가운데 수를 x로 넣습니다. 그럼 연속하는 두 짝수는 어떻게 할까? 짝수는요 2, 4, 6 이렇게 가잖아. 어떤 수를 x로 넣으면 이 큰 수를 잡으면 돼. 맞지? 그래서 x와 x 플러스 2로 잡는 거야. 그리고 물론 답은 짝수로 나왔을 때만 선택해야 돼. 홀수로 나오면 그건 연속하는 홀수가 될 거니까. 자, 연속하는 두 홀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x 플러스 2입니다. 단 나온 답 중에서 누구를 선택해야 돼? 홀수를 선택해야 돼. 그래야 답이 반드시 홀수가 되게 되니까. 근데 이 방법 말고 또 어떤 방법이 있냐면 선생님, 저는 짝수 홀수로 나누려니까 헷갈리는데요. 그럼 처음부터 짝수는 2x로 잡아버리는 거야. 2의 배수는 무조건 짝수잖아. 그러면 여기다 2를 더한 수가 그 다음 짝수가 되는 거야. 그리고 처음부터 2x 빼기 1로 잡아버리면 이건 홀수가 되는 거야. 무조건. 왜? 2의 배수에서 1 뺀 수니까 무조건 홀수인 거야. 거기다 2를 더한 수인 2x 플러스 1은 무조건 연속하는 홀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짝수는 2x로 잡고요. 홀수는 2x 빼기 1로 잡습니다. 만약 짝수 홀수를 그냥 x로 잡았다면 나온 답 중에서 반드시 짝수인지 홀수인지를 잘 구분해서 답을 넣어주면 돼.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숫자를 잡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과거에 이미 다 다뤘던 것들에 대한 거를 한번 정리하는 정도야. 삼각형의 넓이는 당연히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고 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고 사다리꼴은 아랫변 더하기 윗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고 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이고 그 다음에 직사각형 모양의 땅을 가지고 길을 만드는 문제 있어. 이런 거는 보통 어떻게 풀었니? 우리가 이거를 레고 블록이야. 밀어 붙여버렸어. 밀어 붙여버리면 길이 이렇게 사라져 버리면서 이 길이가 x면 이 전체 길이가 a였으면 a에서 길의 길이만큼 사라졌으니까 이 길이는 a 빼기 x가 되는 거고 이 길이가 b였으면 전체 길이는 b 빼기 x가 돼서 a 빼기 x와 b 빼기 x를 곱해주면 바로 즉 땅을 제외한 어떤 뭐 밭의 넓이, 꽃밭의 넓이 뭐 그런 게 되어지더라는 거지. 그래서 이런 거 말고 또 이제 몇 가지 도형에 대한 공식들이 있었죠.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볼까요? 뭐가 있었을까?
자, 기둥이 있어서 기둥, 원기둥이든 각기둥이든 관계없죠. 기둥의 부피는 뭐였더라? 밑넓이 곱하기 높이였지. 그 다음에 기둥이 아니지. 뿔의 부피, 각뿔 또는 원뿔 관계없어요. 모든 뿔의 부피는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 곱하기 높이 이게 되고요. 그 다음 원이 아니라 이제 구가 있지. 구의 부피 뭐였더라? 구의 부피는 그치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이고요. 그 다음 구의 건넓이라는 게 있었지. 건넓이 4 파이 r 제곱. 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이고 원의 넓이를 4배한 게 구의 건넓이입니다. 그 다음 또 이제 어떤 게 있으냐면 부채꼴에 여기가 r이고 여기가 l일 때 부채꼴의 넓이 맞지? 2분의 1 RL이라는 공식도 있었습니다. 즉 반지름과 호의 길이를 곱해서 2로 나누면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 되었다라는 것들 있었어요. 이런 것들을 좀 잘 기억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넘어갑시다. 그래서 대모년 원리 확인하게 보면 2분의 n 플러스 1은 그래서 합이 210이 된다. 210이래. 210 넣으면 되지. 2를 곱하면 420이 될 거고. 그럼 420을 1차이 나는 수로 인수분해하면 즉 20하고 21로 인수분해 할 수 있겠네. 근데 플러스 n이니까 21n이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가 되겠지. 그래서 n 플러스 21, n 마이너스 20이 되는데 그럼 n은 20 또는 마이너스 21인데 우리는 n까지의 자연수의 계산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0은 탈락이니까 20을 선택하게 됩니다. 결국은 210이라는 것은 1부터 20까지의 합을 계산한 값이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우리가 이제 20까지 합을 구하라. 그러면 2분의 n 플러스 1 공식 딱 해서 곱해버리면 바로 210. 그래서 1부터 20까지를 일일이 더하지 않고 이제 한 번에 자연수의 합을 구하는 공식을 알 수 있습니다. 단 1부터 n까지 합이야. 어떤 친구는 그래? 질문을 이렇게 한다. 3부터 39까지 합을 구하라. 이건 또 어떻게? 공식 어떻게 써요? 우리가 공식은 기준이 1부터 n까지잖아. 그럼 우리는 이러면 되지. 1부터 39까지 구한 다음에 앞에 1과 2가 없으니까 두 개 빼주면 될 거 아니야. 그럼 이러면 되지 그냥. 2분의 n 플러스 1 해주고 빼기 1하고 2가 빠졌으니까 1하고 2를 더한 값, 즉 3을 빼주면 즉 3부터 39까지 합이 나와 안 나와? 나옵니다. 살짝 변형시키면서 사용하면 되겠지. 자, 두 자연수의 곱이 110일 때 두 수를 구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자연수를 구하는 건데 누군지 모르니까 하나를 x로 넣는 거야. 다른 하나는 연속하는 일을 했으니까 x 플러스 1이 되는 거지. 그래서 x 곱하기 x 플러스 1은 110이 되는 거고 x제곱 더하기 x는 110을 데리고 오면 이렇게 될 거고 이거를 이제 인수분해하면 10하고 11 되겠네. 그럼 x 곱하기 x고 대각선곱으로 인수분해하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 거고 10하고 마이너스 11인데 그래서 x 플러스 11, x 마이너스 11인데 자연수니까 마이너스 10이라고 10 중에서 마이너스 11은 자연수가 아니니까 10을 선택해야 되겠지. 그 두 자연수는 자 x가 누구냐면 우리가 제일 작은 수가 x였어. 그럼 x가 10이니까 다음 수는 11입니다. 이러면 되겠지. 그래서 식만 만들면 푸는 건 똑같습니다. 그 다음 28m 된 철사를 구부려 넓이가 48인 직사각형을 만들었다. 직사각형 그림을 그려. 근데 넓이랑 가로 세로 아니니? 그럼 가로 길이를 모르니까 세로 길이를 모르니까 보니까 가로를 x로 놓고 시작하래. 얘가 x인 거야. 그럼 세로는 얼마일까? 생각을 잘 해야지. 전체 길이가 28m인데 가로 세로가 두 개씩 있단 말이야. 이렇게 양쪽으로 있으니까. 그럼 절반은 28의 절반인 14m란 말이지. 이거 두 개 더하면 14야. 여기는 저절로 누가 되겠니? 14 빼기 x가 되는 거야. 물론 모를 때는 y라고 넣어도 되는데 미지수가 그럼 두 개가 되면 식이 두 개가 필요해. 연립해서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두 개를 만들기 싫으면 처음부터 아예 하나의 문자로 가버리면 되는 거야. 자, 세로의 길이를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라. 그래서 답은 14 빼기 x가 되겠지. 그 다음 넓이가 48이다. 이 식 만들면 가로 x 곱하기 세로 14 빼기 x는 즉 48이다. 이러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 정리해서 풀면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14x 마이너스 48을 데리고 오면 마이너스 48이 될 거고 양변 음수를 곱해주면 이렇게
될 거고요. 14 넣으려면 누가 돼야 될까? 부호가 같아야 되겠다. 6, 8, 48 하면 둘 다 마이너스 하면 되겠다. 따라서 x는 6하고 8입니다. 근데 문제의 촉구를 보면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보다 길다. 그러면 여기다 8을 넣으면 여기 6이고 얘가 6을 넣으면 얘가 8인데 가로를 x로 했으니까 가로는 더 길어야 되니까 얘가 8이고 8을 넣어주면 얘는 6이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가로와 세로의 길이를 다 구했습니다. 그래서 가로 길이는 8cm가 최종 답이 되겠죠. 자, 그래서 활용 문제 하나 연습 3 풀어봤고요.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아까 전에 했던 공식들을 이용해서 자, 얘가 뭐냐면 대각선의 개수를 구하는 공식이었어. 대각선의 개수가 27이다. 그럼 2분의 n 빼기 3은 27이다 이러면 되겠지. 그럼 n 곱하기 n 빼기 3은 54가 되겠지. 그래서 이거를 제곱하고 넘겨서 구해도 되지만 실제 시험에서는 자, 반드시 풀 줄 안다는 걸 전제로 할게. 연속하는 수가 아니라 3 차이 나는 수를 곱해서 54가 되는 거야. 근데 이 정도는 사실 우리가 구구단에 있잖아. 누구누구야. 9, 6, 54잖아. 맞지? 그러니까 9를 딱 넣으면 9 빼기 3이 6이니까 n이 바로 9라고 나왔나. 답 9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지. 이거를 뭐 넘겨서 계산하고 대각선 곱 적고 할 필요 없지. 사실은 이 정도는 할 줄 아니까. 모르면 뭐 천천히 해야 되겠지만 할 줄 아니까 굳이 n제곱 빼기 3n 마이너스 54는 0 만든 다음에 n하고 9, 6 적고 마이너스 플러스 해서 n은 9가 되는 과정을 생략하고 여기서 그냥 답을 바로 내버리는 게 낫겠죠. 공부 어느 정도 됐으면요.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 그래서 잘 안 될 때는 차근차근 하는 거고 잘 되면 스피드하게 빨리 풀고 넘어가야 됩니다. 연수가는 세 자연수다. 어떻게 놓는다 했지? 가운데를 x로 놓는다 했지?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가장 큰 수의 제곱은 다른 두 수의 제곱 합과 같다. 그럼 시킨 대로 하자. 가장 큰 수가 이거란 말이야. x 플러스 1. x 플러스 1의 제곱은 시킨 대로 하는 거야. 이거 했다. 는 다른 두 수의 제곱의 합과 같다. 제곱해서 합쳐. x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x 제곱. 자, 식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습니다. 이거 풀면 이제 배가 두 개 나오겠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자연수를 했는데 x가 0이 되면 말이 안 되잖아. 맞지? 그래서 x는 누구야? 4야. 자, 그럼 답 나왔다고 4 적고 또 무조건 4, 5, 6 이러면 안 되고 우리가 x를 누구로 놨다? 가운데 수로 x로 놓은 거야. 그렇죠? 그러면 4, 5, 6이 아니라 4, 5 하고 아래에 있는 3 해서 3, 4, 5다 이래야지. 맞죠? 4 나왔다고 4, 5, 6 이러면 안 됩니다. 가운데 수를 x로 놨는지 제일 큰 수를 x로 놨는지 제일 작은 수를 x로 놨는지 따라 달라지니까 답이. 그래서 풀어주면 될 거고요. 그 다음 나이 차이가 20대살인 아버지와 아들이 있다. 아들 나이의 제곱은 아버지 나이의 4배와 같을 때 그럼 아들이 있고 아버지가 있는데 아들, 아버지 아들의 나이를 구하는 게 목적이잖아. 그럼 얘를 보통 x로 놓겠지. 그럼 나이 차이가 24살이니까 당연히 아버지가 아들보다 나이가 작을 리는 없잖아. 20살을 더해야 되겠지. 자, 식 이제 만들 수 있겠다. 아들 나이의 제곱은 그럼 x의 제곱은 이렇게 그대로 글 그대로 따라가는 거야. 그 다음 아버지 나이에 4배와 같다. 4 곱하기 x 플러스 24. 자, 식 나왔습니다. 맞지? 이제 풀어주면 x제곱 4x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4x가 될 거고 4 곱하기 24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96이 됩니다. 그래서 인수분해에서 4 차이 나고 96 나오는 수 누굴까? 8하고 12겠네요. 12가 마이너스 8이 플러스면 마이너스 12x 플러스 8x 합치면 마이너스 4x 맞고요. 곱하면 마이너스 96 맞습니다. 따라서 x는 들어갈 수 0 되는 값 누구니? 마이너스 8이랑 플러스 10이다. 맞지? 그래서 양수만 되니까 나이니까 아들의 나이는 몇 살이다? 12살이다. 질문에서 항상 문제를 읽고 아들 나이 구하는 거 맞지? 답은 12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자, 쏘아올린 물체의 높이 초속 30m로 쏘아올린 물체의 높이는 이거랍니다. 물체의 높이. 자, 지면에서 그럼 여기 지면이 있어. 지면을 그려놓고 먼저 위로 물체를 탁 쏘아올렸어. 시간이 막 경과하는데 30m/초로 쏘아올렸더니 물체가 계속 올라가다가 어느 꼭지점에 도달하고 다시 이렇게 떨어질 거야. 근데 이 물체가 올라가는 이 중간에 이 높이를 구하는 높이식이 바로 이 식이야. 30t 마이너스 5t 제곱. 그럼 여기 t에다 0을 넣으면 0 빼기 0이니까 땅에 있는 거야. 그럼 t에 1을 넣으면 30 빼기 5니까 25m의 높이 있는 거야. t에 2를 넣으면 60 빼기 20이니까 40m 높이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높이가 계속 바뀌는 거야. t에다 어떤 수를 넣을 때마다. 근데 질문에서 높이가 40이 된다. 이게 40이란 얘기구나 그러면. 그래서 이걸 풀어버리면 방금 전에 이제 우리가 마이너스 5t 제곱 더하기 30t는 40 그리고 양변을
마이너스 5로 나눠버리면 t제곱 마이너스 6t 40은 마이너스 나누면 마이너스 8인데 걔를 데리고 오면 플러스 8이 되겠죠. 그래서 t 2, 4, 8 t는 2 또는 4가 됩니다. 왜 답이 두 개 나왔을까? 이제 생각해야지. 답이 두 개 나오는 이유는 얘가 올라갈 때 2초 때 40m야. 근데 꼭지점 찍고 내려올 때 여기가 2초면 여기는 4초인 거야. 즉 같은 높이가 제일 높은 지점 빼고는 두 번 나올 수 있는 거야. 올라갈 때 한 번, 내려갈 때 한 번. 맞지? 그래서 이 물체 높이가 40m가 되는 것은 쏘아올린 지 몇 초 후인가 물었는데 답을 뭐라고 해야 되겠니? 2초 또는 4초라고 답을 해야 됩니다. 근데 말을 좀 바꾸면 이 물체의 높이가 처음으로 40m가 되는 것은 쏘아올린 지 몇 초인가 이렇게 질문했다면 2초만 답을 해야 되는 거야. 왜? 올라갈 때를 말하는 거니까. 맞죠? 말 한마디 바꿔버리면 답이 두 개가 될 게 한 개가 되는 거지. 그래서 말의 문장을 잘 해석해야 돼. 그래서 지금은 무조건 40m가 되면 되는 거니까 올라가든 내려오든 관계없으니까 두 가지 다 답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지면에 떨어진다. 지면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데? 얘가 땅에 떨어져 딱 된 거야. 그림도 그리면서 해보면. 그럼 높이가 얼만데? 높이가 0인 거야. 그래서 우리는 높이를 0으로 잡아버립니다. 바로. 그럼 이걸 풀면, 이 상황에서 풀면 되겠네. 그래서 마이너스 5를 나눠버리면 t제곱 마이너스 6t가 되는데 이꼴 0. 0은 나눠봤자 어차피 0이니까 인수분해하면 t 빼기 6이 돼요. 그럼 t는 0하고 6인데 0은 왜 나와? 처음 쏘아 올릴 때 땅에 있었잖아. 그리고 땅에 떨어질 때 6초 뒤에 떨어지는 거야. 결국은 이 물체는 0초부터 6초까지 하늘을 날다가 땅에 떨어진 거야. 6초가 됐을 때. 그럼 좌우 대칭 구간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언제 높이가 최대가 될까? 가운데 3초일 때 높이가 최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최대 높이도 구할 수 있어. 여기다 3을 넣으면 최대 높이는 순상으로 표현하면 3, 이 높이를 우리가 어떤 y값이라 보면 90 빼기 45, 90 빼기 45니까 45m가 되겠네, 맞지? 제일 높을 때 45m에 지점까지 딱 찍고는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중력에 의해서 무게가 때문에 떨어지는 거지. 이렇게 해서 우리는 대칭성을 이용해서 이것이 이제 2차식을 이제 그래프로 그리면 2차 함수가 되는데 너희가 이제 2차 방정식을 배우고 나면 다음 배울 게 2차 함수야. 위로 블록한 2차 함수 그래프 중에서 이제 아래로 블록하고 있고 위로 블록한 게 있는데 위로 블록한 것 중에서 한 가지를 지금 여기서 샘플로 보여주고 있는 거야.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차이는 즉 어떤 값을 y값을 정해버리면 그게 2차 방정식이 돼버리거든. 그래서 이 높이가 y인데 y의 값을 예를 들어 뭐 땅에 떨어졌다 0으로 정해버리는 거야. 또 높이가 40m다 40으로 정해버리는 거야. 그럼 2차 방정식이 되는 거야. 그때의 x의 값, 지금 x 역할을 t가 하고 있거든. t의 값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6초에서 땅에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알겠니? 이 높이식을 0으로 놓아버리면 땅에 떨어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어떤 땅에 쏘아 올리는 문제, 이런 문제도 잘 기억을 해줘야겠습니다. 자, 4번에 보면 밑에 지면으로부터 30m 높이에서 쏘아 올렸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림을? 땅이 아닙니다. 여기 30m짜리 빌딩이 하나 있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부터 물체를 쏘아 올려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이거는 처음 0을 넣으면 30에서 출발하는 거야. 이 높이가 30이니까. 하지만 최종 지면에 떨어지는 거는 똑같이 이걸 이꼴 0으로 해야 지면에 떨어지는 거를 알 수 있겠지. 시간을.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물체가 이제 여기가 0초니까 0초에서부터 물체가 몇 초까지 비행하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얘는 좌우 대칭이 아니기 때문에 이 가운데를 대칭수로 잡으면 돼, 안 돼? 안 되죠. 왜냐하면 이 기수가 이쪽에도 뭐가 더 있는데 그게 사라져 버렸잖아, 맞지? 그래서 이때는 나중에 이 함수를 배우고 이 최대값을 구하는 걸 계산할 수 있는 걸 배워야 됩니다. 아직은 2차 방식만 가지고 풀기는 그렇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도형 문제 하나만 더 하면 넓이 구하는 문제 하면 끝이 나는데 넓이 구하는 건 사각형 가지고 구하는 거잖아. 정사각형 모양의 잔디 밭을 가로는 2m 늘리고 세로는 4m 줄였다. 그러면 처음 정사각형 모양 잔디 한 배의 길이를 구하라. 이게 x인 거야. 그럼 늘렸으니까 x 플러스 2겠지 뭐 가로는. 세로는 줄였으니까 x 빼기 4겠지 뭐. 그랬더니 넓이가 72가 되었다. 이렇게 시킨 대로 즉 문제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식을 적은 거야. 이걸 풀어주면 이 답이 이제 이렇게 마이너스 8과 10이 나오는데 당연히 음수는 답이 될 수 없지 길이니까 10을 선택해 주면 됩니다.
전개해서 넘겨서 이항시켜서 인수분해해서 푸는 거는 2차 방식 푸는 거니까 당연히 할 줄 알겠죠? 자, 그다음 넘어갑니다. 자, 밑에 어떻게 하라고? 길 만드는 문제. 자, 길의 폭을 얼마로 해야 되냐? 요 길이를 x라고 놓았다. 이 길이를 x라 놓았다. 그럼 어떻게 한다고? 레고 블록이라 생각하고 붙여버려. 그럼 어떻게 돼? 이렇게 붙어버리고 나서 길이 이렇게 사라져버리겠지. 그럼 여기는 얼마겠니? 길이 x가 사라졌으니까 16 빼기 x가 될 거고 여기는 원래 10이었으니까 10 빼기 x가 되겠지. 따라서 16 빼기 x와 10 빼기 x를 곱한 게 곱밭의 넓이 10이다 라고 식을 놓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양 전개해서 넘겨서 정리정돈하면 이렇게 될 거고요. 곱해서 48 되고 더해서 26 되는 수는 2랑 24입니다. 그래서 x는 2랑 24 두 개가 나왔는데 둘 중에 한 놈은 답이 안 된다. 왜 안 될까? 10m짜리 길에서 길을 내야 돼. 16m 가로 길에서 길을 내야 돼. 근데 24라는 길은 이 전체 길이보다도 더 큰 거리이기 때문에 낼 수가 없어. 그런 길이의 길을. 따라서 길은 2m만 내야 되는 거지. 그래서 x는 2를 최종적으로만 선택해 줍니다. 알겠니? 왜냐? x는 기본적으로 0보다는 크고 두 변 중에 짧은 변의 길이보다는 작아야 된다. 이 조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활용 문제 풀 때는 제한 조건이 이렇게 걸리는 경우가 있어. 10을 넣으면 안 되겠구나. 길을 내니까 0보다는 크고 10보다는 작겠구나. 서술형 문제 풀 때 이제 이런 조건을 안 적으면 감점당하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조건도 적어주는 것을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활용 문제 유형들 밑에 이제 다양한 그림들, 그다음에 또 뒤에 넘겨보면 뭐 책장을 넘기고 과일을 나눠주고 등등 뭐 있습니다. 어쨌든 그거 풀어서 마무리하면 되겠네요. 일단 2차 방정식까지 일단은 마무리 다 하면 되겠다 오늘. 자, 여기까지.